안녕하세요. 캐시미어처럼 따뜻한 방송 여기하우스의 김효정입니다. 이제 201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올 한 해 소중한 인연,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나요? 오늘도 여기하우스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시절 아빠의 권유로 바둑을 시작해서 대학도 바둑학과, 그리고 사회에서도 줄곧 바둑 관련된 일을 한 28살 조은설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둑을 너무 좋아해 취직도 바둑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행사 진행자가 되고 싶어 MC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하우스에 꼭 출연해 재미있는 추억과 방송 경험 쌓고 싶어요. 차세대 바둑 MC 저 초대해 주실 거죠? 네, 오늘은 어린 시절부터 바둑을 배워서 바둑학과까지 졸업한 실력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조은설 씨 어떤 신청자인지 궁금한데요.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행사 MC로 활동하고 있는 28살 조은설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하우스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신데 조은설 씨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신청한 계기.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바둑을 배웠고 바둑이 너무 좋아서 명지대학교 바둑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바둑 관련된 일을 하다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진행자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바둑에 대한 이런 열정과 또 승부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여기하우스를 통해서 바둑 공부도 하고 또 방송 경험도 쌓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역시 MC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청산유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처음에 그럼 어렸을 때 프로를 지망하기 위해서 바둑 공부를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가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동네에 있는 학원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바둑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방학 때는 뭐 거의 학원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프로 생각도 했었고요. 네, 물론 프로가 되지 못했지만 한때는 그렇게 프로 기사를 지망했었죠. 왜 그러면 프로의 길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됐나요? 제가 이제 지방 출신이어서요.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뭐 도장이나 이런 환경이 좀 바뀌었어야 했는데 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업을 포기하고 또 부모님을 떠나서 멀리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만두게 됐었죠. 그럼 그때 바둑을 또 그만뒀다가 다시 명지대 바둑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또 명지대 바둑학과까지 가게 됐나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바둑을 그만하고 나서는 크게 뭐 바둑을 할 일도 없었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아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또 대학 진학도 생각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하고 싶은 일이나 뭐 꿈 이런 것보다는 바둑을 하지 않고 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우연히 명지대학교에 바둑학과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는 바둑학과 이제 진학을 목표로 하고 좀 입시 준비를 했었죠. 마음속에 계속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바둑이 남아 있었던 거네요. 네. 미련이. 자, 그렇게 해서 명지대 입학까지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명지대 바둑학과 하면 약간 좀 생소하고 과연 뭘 공부를 할까 많이 궁금해하세요. 어떤 걸 공부하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저도 사실 바둑학과를 다닌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럼 졸업하면 프로가 되는 거냐? 졸업하면 몇 급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바둑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론이라든지 학계론 이런 식으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또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바둑을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좀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오프라인 활동을 되게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주로 어떤 활동을
활동을 하는 건가요? 지역 뭐 축제라든지, 네네, 그리고 행사들에 있으면 뭐 개막식, 시상식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저는 바둑 쪽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바둑 쪽 일을 해서 연이 좀 많이 닿아 있다 보니까 또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네. 최근에는 바둑 관련 행사도 다녀왔었고요. 네. 네. 자, 이렇게 바둑계 안에서 살아왔는데 네.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해져요. 아. 또 프로를 지망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유단자, 네. 상당히 고수가 아닐까 싶은데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아마 4, 5단 정도, 네, 그 정도 기력. 네. 네. 뭐 근래 아마추어 대회나 이런 데 출전은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체전에 대구팀으로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속해서 한 몇 년째 나아가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인 대회는 사실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도 이 바둑을 두면은 어때요? 옛날만큼 좀 승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의지들이 좀 많이 솟나요? 아무래도 바둑하는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승부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숨길 수는 없는데 한 2년 전까지는 조금 힘든 부분은 있었어요. 제가 바둑을 어쨌든 프로를 지망하다가 뭐 완전히 제가 하고 싶지 않다 해서 그만둔 게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승부를 하면 좀 지고 나면 힘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이렇게 진행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오히려 방향을 결정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바둑을 정말 즐겁고 네, 또 그렇게 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프로 기사지만 비슷해요. 그쪽이 훨씬 더 즐겁고 예전보다 더 재밌게 바둑을 두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럼 세전 바둑으로 프로와 네. 대결을 하게 되는데 오늘 또 특별한 저희가 프로 기사를 모셨습니다. 네. 같이 먼저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맞아요. 진짜 제가 네. 이 자리가 너무 어색할 정도로 오랜만이에요. 네, 몇 년 만이에요? 지금 바둑 저희가 이 방송에 나오게 된 게 몇 년 만이에요? 제가 2013년에 그때 이제 바둑 리그를 마지막으로 방송 일을 못했거든요. 쭉 횟수로 거의 5년?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일단 인사하세요. 오늘 대국할 두 분. 되게 아유, 반갑습니다. 정말 낯익은 분이에요. 신기하게도 두 분이 대학 선후배예요. 네. 맞아요. 저희 이렇게 짜지 않았는데 우연히 어. 이렇게 딱 신청이 되는데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윤지 프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긴가민가 누굴까 이렇게 막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나왔는데 누구지? 아마추어 도전자인가? 그게 가장 두려웠는데요. 네. 6년 동안 사실 방송도 방송이지만 뭐 시합도 사실 그쵸. 많이 못 나가고 조금 활동을 이전보다 많이 못해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도 되나? 좀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근데 떨리고 너무 좋죠. 새롭죠? 이 느낌 좋아요. 네, 집에서는 정말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윤지 프로가 지금 최철원 구단과 결혼을 하고 지금 슬아이 아이가 둘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되나요? 첫째가 딸인데요. 2014년에 이제 첫 아이를 낳아서 지금 5살, 6살 곧 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2017년에 태어나서 이제 2살. 네. 가장 힘들 때죠. 제일 힘들 때 오늘 마실 나온 느낌이에요. 네. 스트레스를 오늘 여기하우스에서 다 풀고 에너지 바둑으로 받고 보여주고. 가겠습니다. 네. 자, 최철원 구단하면 바둑계에서는 사실 독사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굉장히 강한 승부사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프로 기사랑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살면서 내조를 한다. 어때요? 최철원 구단이 이 반상에서 볼 때는 독사이고 사실 뭐 대마를 잡으러 가면 사실 피도 눈물도 네, 없잖아요. 그쵸. 근데 집에서만큼은 뭐 부드럽습니다. 방송용 아니고 진심? 진심이에요. 정말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쵸, 네. 예를 들어 내조를 한다. 특별하게 뭐 시합을 앞두고 최철원 구단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묵묵히 이제 식사를 차려주는 정도? 네. 그 외에는 사실 본인이 다 알아서 컨트롤하기 때문에 뭐 큰 제 역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근데 그게 또 이 같은 프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나도 모르게 딱 조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시합 전에는 좀 일찍 깨운다던가 이런 좀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 최대한 신경에 거슬리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최대한 앞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뭔가 밖에 나와서 거실에 오면 뭔가 먹을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쵸. 이 첫째, 둘째 지금은 사실 내조를 많이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지금도 최철한 구단이 아이를 보고 있죠? 아까 전화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들어오냐고. 맞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자유를 주며 잘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었는데 얼굴은 밟지 않았어요. 지금 아마 아빠 어디가 찍고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진짜. 너무 힘겨운 시간 보낼 텐데 가끔 그런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윤지 프로의 그 삶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당시 이제 최철한 구단과 오래 연애를 했고 이제 결혼을 했고 그때 방송국에서 굉장히 나름 잘 나가는 MC였어요. 그렇죠? 아, 슬퍼지네요. 그때 그래도 방송 활동을 한 4, 5년 꽤 했었죠. 그렇죠. 한 4, 5년 정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했고 초반에는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정상의 궤도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아이를 낳고 이제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덧 5, 6년 시간이 지났는데 아쉽진 않아요? 사실 일을 좀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후회는 많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키우면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1년, 2년, 3년 정말 시간이 6년이 되게 긴 시간인데 저한테는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그쵸. 그렇게 훅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이제는 정말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는 내가 나갈 수 있을까? 이제는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나와도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때 방송도 방송이지만 승부도 곧잘 했었어요. 그건 약간 아닌가요? 약간 무리수를 두신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제가 열정은 있는데 바둑 승부에 뭐 모든 프로 기사들이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면 누굴 만나도 이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마음으로 간직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 시점에 사실 저는 그때 방송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련은 없는데 요즘에는 두고 싶어요. 바둑이 너무 두고 싶은데 예선전이 시작하면 신랑이랑 저랑 둘 중에 한 명만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이 스케줄이 안 맞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제가 집에 있어야 맞겠죠. 수입도 그렇고 승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횟수가 줄더라고요. 나갈 수 있는 횟수가.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는 바둑이 3년 만에 두는. 너무 충격이에요, 이거는. 좀 되게 슬퍼지죠.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떨려요. 정말 프로 시합이 오히려 덜 떨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오랜만에 방송 나들이를 또 했기 때문에 참 긴장이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그렇게 보면은 조금 다 승부에 대한 아쉬움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학 선배인데 방송도 선배예요. 어때요? 선배님의 모습이 지금 어때 보이나요? 그렇게 행복해 대답을 못하네요. 왜요? 뭐 굉장히 멋지시고 그쵸. 또 엄청 그 원조 미녀 프로기사시잖아요. 특히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 좋은 소리만 너무 많이 듣고 가서 오늘 힐링 캠프 나와요. 그러니까 힐링 캠프네요 오늘. 이제 집에 가서 으쌰으쌰 더 힘내서 육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하우스가 지향하는 방송이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저희가 일단 대국을 한번 하고 그 후에 또 하도록 할게요. 오늘 세전 바둑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윤지 프로가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셨는데 가장 고수예요. 정말 가장 고수를 만났어요. 사실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아마추어 분과 대국을 한다고 했고 그 어떤 분이 나오실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아마추어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맞아요. 아주머니 아마추어와 둔다고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바로 이제 오늘 이제 대국 바로 전날에 네. 작가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 상대 선수 이름을 듣고는 네? 라고 한번 했어요. 네? 제가 아는? 그래서 더 떨리더라고요. 아. 후배님이긴 한데 네. 사실 바둑을 둬본 적 없거든요. 아, 그렇죠. 저희 기력도 모르고. 깜짝 선물입니다. 네. 아줌마 복귀식의 깜짝 선물인데. 자, 조은솔 씨 이제 뭐 그래도 익숙한 선배이기도 하고 또 방송도 이제 익숙해야 되고 잘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어때요? 기분이 약간은 긴장한 듯도 해 보이는데. 네, 정말 떨리고요. 네. 제가 사실 스튜디오에서 다른 대국을 해본 적은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토크를 하다 보니까 네. 차라리 대국을 하는 게 덜 떨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긴장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세 점인데 저희 여기하우스는 신청자가 이기는 경우에는 저희 캐시미어 의류를 선물로 드려요. 굉장히 네. 좋은 의상입니다. 네. 어떻게 좀 더 욕심이 나나요? 자신 있나요? 열심히 이겼을 때 보상을 네. 생각하지 않고 둬야 좋은 내용으로 들 수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다 굉장히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동안 맺힌 것들 판에서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두겠습니다. 네, 재밌고 좋은 바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하우스 6번째 시간입니다. 윤지 프로와 조은설 씨의 대결입니다. 오늘 그동안 신청자들 가운데 최고수가 나왔어요. 네, 3점 젖바둑입니다. 윤지 프로도 오랜만에 지금 대국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런 젖바둑은요. 그런데 이 너무 고수를 만나게 돼서 처음에 살짝 긴장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3점 젖바둑 어떤 바둑을 보여줄까요? 적극적으로 먼저 날일자 걸치고 손목을 차지해 갑니다. 오늘 여기하우스는 저도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에요. 윤지 프로는 저도 한동안 요즘 육아에 전념한다고 윤지 프로를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하우스를 하게 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왕성히 활동을 했었는데 시작의 단계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도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네, 뭐 이 여기저기 부침성도 좋고 굉장히 사교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도 행사 때 몇 번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여기하우스에 당당히 문을 두드리고 왔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제 본인을 좀 알려야 된다,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바둑 실력도 상당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하우스에서는 4점, 5점 치수가 가장 많았었죠. 오늘 3점까지 내려오면서 네, 이제는 또 다른 고수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될 것 같은데요. 자산기 쪽에 한 칸 낮은 협공을 했을 때 많이 나오는 정석의 진행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 모두 이제 선후배, 라이벌 관계이기도 하고요. 이제 뭐 아직 젊은 그런 바둑 기사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딴 때보다는 더 승부욕이 불꽃이 좀 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래도 누구든 이 바둑판 앞에 앉으면요, 지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으니까요. 적극적인 수법을 차지했네요. 보통은 여기서 이 귀 쪽을 막는다면 백도 이런 곳을 받아두는 게 아니고요. 발빠르게 두 칸을 띄어서 전개를 하는 그런 정석입니다. 발빠르게 이제 국면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할 때 많이 쓰여질 수 있는 진행이거든요. 그건 날일자 선택을 했네요.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런 진행인데요. 이제 백이 이곳을 받아준다면은 급소를 들어가는, 연결할 때 올라오고 젖히면 끊고, 이쪽을 젖힐 때 이제 이런 정석의 형태들이 네, 예전에 있었죠. 그리고 두 칸을 벌리거나 뭐 때에 따라서 단수 치는 수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런 흐름을 또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로기사 하면은 늘 바둑만 두고 바둑만 생각하고 바둑 안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물론 현역 시절에 승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할 시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활하지만 기사들도 이제 어느 순간 그런 한계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프로 기사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쪽의 진로를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바둑과 굉장히 멀어져요. 바둑 한 판 두기도 쉽지 않아지고 기회도 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빠르게 정석 결정을 했죠. 차이가 있다면 백이 약간 날일자 생각했었는데 눈목자로 이제 전개를 한 거고요. 눈목자로 준수는 발 빠르긴 하지만 나중에 이런 급소의 자리 남아 있습니다. 조금은 윤지 프로도 발 빠르게 두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다른 젖바둑과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정말 오늘은 이 진검승부를 보고 있는 오랜만에 선후배가 만나서 정말 이 엄청난 상금을 걸고 승부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조은설 씨는 적극적으로 이제 우변을 넓게 키워갈 수도 있어요. 사실 바둑을 둘 때는 천천히 큰 바둑, 넓은 바둑을 두어갈 수도 있는데요. 좀 적극적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은설 씨 원래 그 기풍이 굉장히 전투형이래요. 네, 전투형이어서 재밌는 바둑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왠지 느낌이 그런 바둑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 토크할 때랑은 또 눈빛이 좀 다르죠? 역시 승부에 들어가면 승부사들은 눈빛이 바뀌어요. 네. 오늘은 이 이야기거리도 많지만 바둑의 내용 자체, 볼거리도 참 많은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지 프로 정말 이 화면에서 만나보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에는 왕성한 바둑 방송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인기 사랑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자, 근데 어느 순간 이 최철한 구단의 와이프로서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 조금 결혼을 일찍 했어요. 20대 중반 정도에 결혼을 해서 좀 일찌감치 그런 이제 가정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나들입니다. 자, 지금 이게 날일자 백이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이런 자리를 다 받아두고 있기에는 하나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흙고 밀고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연결은 되는 자리인데요. 자, 백도 치받아서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놓죠. 네, 끈 일단 넘어가고 싶은 자리고요. 실리는 빼앗겼지만 중앙의 백이 두터움을 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윤지 프로가 오늘 정말 당황했어요. 보통 이제 5점 두시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4, 5점 정도의 이 젖바둑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조은설 양하고 둔다라고 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잖아요. 살짝 긴장을 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프로들도 이 시합에 들어가면 그런 거 없죠. 네. 예전에 모습을 또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윤지 프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신기하죠. 이런 이야기들이. 프로 기자들인데 가끔은 바둑이 너무 두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요. 어쩌면 프로들은 시합이 아니면 바둑 둘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일반 뭐 그렇다고 뭐 기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프로들끼리는 뭐 국가대표를 하거나 어떤 도장을 다니면서 같이 연구회를 하면 시합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다면은 정말 바둑 둘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진짜 바둑 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 인터넷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요. 자, 윤지 프로도 오랜만에 지금 주부에서 벗어나서 프로 기사로서 또 오랜만에 젖바둑을 또 두고 있습니다.
자, 백이 어깨 짚은수에 밀어 올리고 한 칸 뛰는 자리, 삭감할 때 많이 두어지는 수순인데요. 자, 오늘 윤지 프로가 일단 중앙을 조금 눌러가면서 정리를 하면서 바둑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흙의 실리와 중앙 백의 모양, 어떤 식으로 판을 짜나가야 될지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는 모양이기도 한데요. 네, 3점 젖바둑 아마 5단 이상의 실력을 갖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조은서 씨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가 바둑을 권해서 바둑을 시작해서 바둑의 재미에 빠져서 이제 프로까지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바둑의 매력이 뭔가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이제 백이 걸쳐갔거든요. 이 백이 걸쳐간 수는 받아준다면은 어느 정도의 중앙에 두터움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양을 조금 넓혀가는, 예를 들어서 쉽게 받아둔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가공에서 우변 쪽의 모양을 좀 키우겠다. 이런 작전들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걸쳐가죠. 조은서 씨의 스타일상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갈라쳐서 이 전투를 해보자 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네, 약간 표정에서도 결의에 찬 그런 표정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 최철한 구단도 바둑 둘 때는 그렇게 조금 날카롭고 정말 승부사의 눈매를 가지고 있고 좀 강해 보이잖아요. 실제 성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도 이제 큰 차이 나지 않은 이제 선후배 사이인데 굉장히 수줍다고 할까요? 굉장히 순해요. 굉장히 순하고 착하고 어떻게 저 친구가 이 독사라는 별명을 가졌을까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본인의 스타일이나 기풍이 그대로 성격이랑 비슷하게 드러나는 기사들이 있는 반면에 정반대의 느낌을 주는 기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최철원 구단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 딸바보라고 소문이 많이 났어요. 시합이 없을 때는 늘 육아에 전념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이제 협공하는 수 선택을 했죠. 자, 복잡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하우스 6번째 이야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지희 프로와 조은설 씨의 대결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여기하우스의 느낌보다는 조금 이 승부를 하고 있는 좀 비장한 느낌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바둑을 즐기는 여성 기사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협공을 역시 예상한 대로 했고 중앙으로 백도 뛰어나오면서 다시 대협공을 했습니다. 중앙전에서 좀 복잡한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연히 또 이렇게 그 조은설 씨가 신청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프로 기사들이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근데 저희로서는 정말 선후배인지도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잘 됐을까 의아할 정도로 두 사람도 굉장히 놀랬고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윤지 프로가 1년 선배인데요. 나이로는 그래도 한 3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은설 씨 입장에서는 정말 그 프로 기사이고 되게 우러러봤던 선배인데
자기가 원하는 길을 또 앞서 갔던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런 자리가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이 승부는 승부죠. 지금 대국장이 열기는 뜨거울 것 같아요. 네. 이런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맥점입니다. 이곳을 하나 붙여서요. 뒤쪽을 붙여서 일단은 근거를 없애고 이 백에 대한 공격을 보겠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다음 중앙으로 한 칸 뛰는 수는 좋은 자리죠. 중앙으로 한 칸 뛰면 악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좋은 자리고요. 백도 한 칸을 뛰어나갑니다. 오늘 바둑은 조금 길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흑의 모양도 그렇게 큰 집은 없는 모양이고 바둑이 좀 잘게 쪼개지면서 아기자기한 개가바둑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윤지 프로가 앞서 조금 겸손한 얘기를 했지만 바둑으로도 꽤 성적을 내던 기사였어요. 승부욕도 있었고 굉장히 그 재치가 있는, 센스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해서 굉장히 그 주변 선후배들이 많이 이뻐하고 귀여워했던 그런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참 빨리 하면서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저는 지금 볼 때마다 저도 약간 깜짝깜짝 놀라는데 자, 오늘 오랜만에 바둑 두는 모습 보니까 예전 그 시합을 할 때 바둑 뒀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흑도 아래쪽 한 칸을 뜨면서 모양을 갖췄습니다. 네. 실리를 일단 차지하면서 중앙의 전투를 보겠다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자, 다음에 공격을 한다면은 글쎄요, 이런 자리가 참 어려워요. 무작정 쫓아간다고 공격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가기에는 백이 집부족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 조금 더 차이가 나는 젖바둑이라면은 조금 백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인 수법을 도와보고 싶은데 오늘 상대를 좀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해요. 윤지 프로도 지금 어떻게 이 판을 짜놔야 될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앙으로 한 칸 뜨는 수가 가장 좋은 자리고요. 흑도 거침없이 뛰어나가네요. 자, 이런 자리에서 일단 하변 쪽 백은 한 칸을 더 뛰어나가고 싶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흑이 그곳에 나를 씌우게 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백돌이 답답해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중앙으로 뛰어나오고 다음에 흑에 대한 공격을 봐야 될 텐데요. 이런 공격은 사실 잡기는 어렵습니다. 막연히 공격한다라고 하면 잡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 프로들이나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공격한다라는 건 잡으러 간다는 게 아니라 공격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많습니다. 무작정 잡으러 가는 공격이 아니라 이렇게 눈치만 주는 거죠. 공격하는 척하면서 다른 곳에서 좀 이득을 취하고 일로 밀어붙이는 척하면서 다른 곳에 이득을 취하고 하는 그런 작전이 굉장히 재밌고 또 좀 실속 있는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이 우상기 쪽 바로 3-3 진입했네요. 네, 그쪽 마저 실리가 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흑의 4기생이에요. 4기생이면 백이 집으로 쫓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우상기 쪽에서 변화를 조금 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조은설 씨 고민을 하죠. 이런 자리가 젖바둑에서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그 뭔가 괜찮다가도 상대방이 3-3만 들어오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어떻게 하지? 수가 어떻게 받아야 되지? 하면서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 기에서도 몇 가지 확실한 그런 모양들만 익혀두시면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오른쪽으로 막을 것인가 위쪽으로 막을 것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이죠. 자, 일단은 기세상 우변 쪽으로 막고 싶은 자리입니다. 네, 우변 쪽으로 막고 싶은 자리인데 받지 않았어요. 자, 제가 아까 흑이 씌워온 그 자리를 뛰어나가는 게 보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 가장 좋은 자리죠. 기본적인 자리이긴 한데
백이 이제 주도권을 좀 쥐고 가겠다라는 판단에서 먼저 우상기 쪽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예 받지 않고 저 자리는 너무 커서 보통은 안 받는다는 생각 못 하거든요. 그냥 쉬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백도 안정은 취해야 되겠죠? 백에게 기회가 한번 온다면 이 자리 안 받고 그냥 우상기 쪽에 먼저 손 가보고 싶기도 해요. 백이 먼저 손이 온다면은 우상기 쪽에 흑 2점이 약해지면서 저 모양 꽤 시달림 당할 것 같거든요. 과연 이 선수를 백이 잡을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돌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조금 떨리기도 하죠. 네. 프로들도 두 집 나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네. 프로들도 항상 이 사활을 걱정하고 조심하고 준비하긴 합니다. 자, 근데 소드백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지금은 좀 고민되네요. 안정을 취해놓네요. 붙이는 수가 있어서 백은 언제든지 살아가는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마감하고요. 자, 2선으로 늘 것인가, 3선으로 늘 것인가? 확실하게 늘어두네요. 어쨌든 흑이 2선으로 내려서는 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인데요. 자, 여기서 차단을 할 것인지 호구 쳐서 연결하는 수, 이을수를 볼 것인지 들여다보면서 차단하는 것을 노려볼지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역시 그 미묘한 그 신경전의 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민 좀 되네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두고 흑이 또 손을 돌렸습니다. 네. 어떻게 할지. 네. 결정을 짓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흐름을 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겠다라는 작전인데요.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항상 두다 보면 확실하게 막 결정 짓고 가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이 고수들의 바둑은 보면 볼수록 모양을 결정 지어 주잖아요. 그냥 쉽게 단수를 치거나 있는 것도 바로 두지 않고 좀 두고두고 좀 신경 쓰이게 놔뒀다가 다음에 이제 그런 자리를 노리곤 합니다. 네, 지금 조은설 씨도 타이밍 좋게 이곳저곳 상대방의 주도권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운수를 잘 물어보고 있고요. 판을 잘 짜고 있습니다. 역시 어렸을 때부터 바둑을 공부했고 한때나마 이 프로를 지망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기본기도 탄탄하고요. 실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가 되진 않았어도 명지대 이후로도 이제 꾸준히 시합도 출전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도 밀어 올렸어요, 이제. 자, 우상기 쪽에서 좀 최대한으로 백을 좀 공격해보고 싶은 흑을 좀 공격해보고 싶은 장면이기도 하고요. 바둑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치받고 젖히고 맞고 이었을 때 이제 이 다음에 백이 어떤 식으로 풀어가냐가 조금 어려워요. 막는 것까지는 일단 물어보네요. 아무래도 이 부부 기사들이 최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뭐 선배들부터 쭉 요즘에는 이제 정말 젊은 기사들, 부부 기사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윤지표는 또 최철원 구단, 송아지 삼총사의 주인공이었죠. 이 최철원 구단과 결혼을 하면서 또 많은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래도 최철원 구단은 세계대회 우승을 하고 큰 정상급 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근데 최철원 구단의 성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무던하기도 했지만 같은 기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렸을 때 조심도 많이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기사들은 서로 눈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합을 만약에 지고 왔다. 절대 붙지 않습니다. 또 채철원 구단의 경우에는 기보가 노출되잖아요. 결과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그럼 절대 뭐 바둑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설령 승패를 모른다고 해도 잘 묻지 않습니다. 뭐 상황이 맞으면 말하게 되겠지, 알게 되겠지 하면서 이제 모른 척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시합을 앞뒀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죠. 뭐 심지어 뭐 무거운 걸 든다거나 뭘 해야 될 게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이제 하지 않고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정말 많이 신경을 썼을 겁니다. 네. 자, 우상기 쪽 가장 간명하게 처리가 됐어요. 흙이 받아두고 호구 치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 이제 상변 쪽 우상기 쪽에 흙도 시움을 당하면은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흙도 탈출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일단 중앙 쪽 나오면서 이제 가운데 있는 흑도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이제 흙이 연결되게 된다면 백이 또 후수로 우변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먼저 나오면서 흙 전체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쪽을 반대로 흙이 이곳을 두었다라고 생각하면요. 백은 지금 거의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흙이 이곳을 들여다보고요. 들여다보고 이쪽을 연결하면 여기가 차단이 되는 거고요. 반대쪽을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중앙이 차단이 돼서 뒷맛이 나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백이 중앙을 차단하면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조금 복잡해졌어요. 집을 본다면은 흙이 이곳에 꽤 큰 모양 갖추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5집은 훨씬 강한 20집 가까이 되는 그런 집 모양 가지고 있고요. 이 집과 이 집 굉장히 탄탄한 실내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우아기 쪽은 3-3의 뒷맛이 남아 있고요. 이 좀 변수가 있어서 확실하게 집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집의 균형을 갖고 있는 반면 백은 큰 집은 확실히 보이지 않아요. 이곳과 이제 우상기 쪽 상변. 아무래도 중앙의 흑도를 좀 공격해서 뭔가를 조금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상기 쪽은요, 이쪽을 막게 되면은 한 칸을 띄어야 되고 여기를 두면은 어느 정도 쉽게 안형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둬서 이쪽을 밀어서 전체에 대한 공격을 좀 보고 싶은데 이제 크게 공격될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백이 붙인 수에 흙이 들여다봤어요. 자, 그냥 중앙 쪽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봐서 변화를 구했습니다. 그 수 가능한가요? 자, 이쪽을 그냥 받아준다면요. 나중에 이런 자리를 끊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네, 이곳 다 활용이 된다면은 중앙 차단도 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건너가는 게 있어서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는데요. 자, 일단은 먼저 물었습니다. 어느 쪽을 이을 것인지 먼저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자, 위쪽을 이었네요. 방향 선택이 자, 그 교환이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악수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이쪽을 젖히거나 이쪽을 교환을 해서 중앙 쪽에 차단을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백에게 뚫린 모양이죠. 아, 이 다음에 흑이 어떤 노림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면 교환 자체가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하우스 오늘 6번째 이야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둑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세점 젖바둑으로 아주 치열한 승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윤지 프로 얼굴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약간 초반에 긴장을 한 듯 했지만 이제 예전에 그 승부사의 눈빛이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조은설 씨 MC를 꿈꾸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실력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눈매에서도
역시 오늘 불꽃 튀는 그런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재밌는 바둑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